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48년도에 있었던 5.10 총선거와 이승만의 외교 활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유엔으로 넘어가는 한반도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이승만의 발언을 언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의 정읍반은 4개월 전 북한은 이미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실상 정부를 조정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진행되던 이 흐름을 남한의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과 김일성은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고 있지 않았고 오직 그들의 생각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까지 공산화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속내를 세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밀히 진행되던 흐름을 이승만만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스탈린과 김일성은 엄밀히 남북 공산화를 노리고 있었고 미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좌우 합작 정책만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승만만은 반공반소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승만은 미국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승만은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폴 헬리스 파크 유엔 총회 의장과의 면담을 시도하지만 좌절되고 맙니다. 이승만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이 미국 고위 관리들을 거의 만나지 못해 절망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당시 이승만에게 들려왔던 그 놀라운 일은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랑의 병원 병원장이며 국제사랑의 봉사단 설립자인 황성조 박사는 이런 글을 그의 책에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최근 대한민국을 높이신 이유, 우리에게 국력을 주신 이유, 경제, 문화, 교육의 대국이 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선교하라는 것이다. 최단 시간에 선진국이 되게 하신 이유, IT 강국이 되게 하신 이유,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은 선교이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희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만이 목격한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유럽을 포함해서 터키까지 공산을 하려는 소련의 팽창 야욕을 미국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 세력은 그리스의 합법적인 정부마저 무너뜨리려고 했고 소련은 특히 해군 기지를 설치하여 서방 국가들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트루먼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947년 3월 12일 좌우 합작 시대에서 냉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것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소련은 독일 및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국과 같은 편에 선 동맹국이었지만 이젠 소련을 주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전략상의 일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산주의와의 대결 선언이었습니다. 어설프고 성과도 없이 이용만 당해왔던 소련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정면 대결로 나간다는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의 동료였던 소련은 이젠 적군이 되었고 적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이제 아군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대결 선포였던 트루먼 독트린은 1917년 공산혁명 이후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소련의 실체를 깨닫고 대결을 선언하기까지는 무려 3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언제부터 반공을 외쳤습니까? 이승만은 1917년 무렵부터 확고하게 반공을 외쳐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승만이 미국보다 30년을 앞선 것입니다. 아무도 공산주의 실체를 모르고 있을 때 이승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롭게 홀로 반공 반소를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 트루먼 독트린은 마샬 플랜이라는 원조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공산화되어가는
유럽적으로 군사와 경비를 보내는 원조 계획이었습니다. 이 원조 계획으로 모든 재력을 유럽에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비 절감을 위해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1947년 가을부터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갔습니다. 미국의 명예를 지키면서도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미국은 비록 늦었지만 소련과의 합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기로 합니다. 이것 역시 이승만이 미국에 도착한 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승만이 먼저 제안한 것이죠. 한반도 정보 수립 문제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닌 유엔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이승만이 제시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승만의 선견 지명은 당시의 세계사 구석구석에 섬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 문제는 소련이 질질 끌어가고 있었던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넘어간다고 쉽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바른 역사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